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고 병이 와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제가 이제 세계에서 부자들 있죠, 부자들. 그냥 부자가 아니고 부자이면서도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사진이 칼라든 흑백이든 거기에 그 사람의 파동이 있잖아요. 색 자체가 파동이니까. 그 봤을 때 포에버 21이라고 있어요. 포에버 21. 패션 체인 기업인데 전 세계에 한 10여 개국에 700개의 이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장진숙, 장도원 두 부부인데 아주 특별한 파동이에요. 이거는 파동이라 그기보다는 우리가 한 옥타브를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흰 건반 5개, 검은 거 5개 하면 7개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몸에 보니까 우리가 그 기가 돈다는 경락,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프리모 시스템 안에 전자, 호르몬, 줄기세포가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그 12개의 그 건반 한 옥타브를 어마어마하게 쪼갠 진동 숫자가 있어요. 미세하게 쪼갰다 그래서 미분음인데 이 여자분은 832569.35, 남자분은 832569.27이라는 특별한 파동이 흘러요. 제가 잡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레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를 물려받은 릴리안 베탕쿠르라는 사람도 재산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 넘어요. 근데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월마트 아잖아, 그죠? 전 세계에 9,000개의 마트가 있는데 크리스티 월튼과 앨리스 월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자일까? 봤더니만 똑같이 한 사람은 35조 원, 한 사람은 한 34조 원 된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파동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프면 모르는데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클린 마스라 그래가지고 초콜릿으로 유명한 마스 그룹인데 여도 한 3, 4조 원, 여자분이. 근데 아주 파동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 벌려고 하다 보면 여기 오시는 사장님들 보면 막 몸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왜 이렇게 건강이 좋을까?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플 잡스 있죠, 잡스. 그 부인, 로렌 파월 잡스도 보면 그런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1조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우치아 프라다라는 이제 우리가 명품 이태리 프라다, 그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의 하이네켄 맥주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자분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프랑카 피솔로라는 이분도 재산이 한 25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중국의 지우친페이라는 이 여성도 한 6조 원 되는데 전혀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특이하다. 그래서 돈도 있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여성들은 832569.35라는 한 옥타브의 이 미분음이 그 진동하면서 경락을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자들은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을 만드는 그 대만의 고타이밍 홍하이 그룹 회장이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고 우리나라로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 한 분. 지금 현재는 아무도 이 파동을 가진 사람이 사고한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키이치로 도요다라 그래가지고 도요다 창업자. 그 다음에 현재 살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워런 버핏. 그 양반하고 식사 한 끼만 하려고 그래도 몇 억씩 내놔야 그 식사를 한 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스 슬림 엘루라 그래가지고 멕시코의 그 통신 사업자 세계 최고 부자라 그랬죠. 이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보니까 제가 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 파동을 가진 사람들을 확인해서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개똥밭에 굴러도 건강만 하면 좋다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큰 부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생활에 조금 안정적이면 스트레스도 없고 병도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미분음의 파동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스템에다 입력시켜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이와이면 우리가 이 기가 좋다면은 뭐 생활에도 좀 좋으면 좋겠지,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잡는가 하면은 이 전 세계 수많은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뭐 5음계, 7음계, 12음계, 뭐 19음계, 24음계, 30 이런 게 뭐 많아요. 근데 그런 음악 속에서 특별한 파동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이 쉔베리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2음계를 가지고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곡에 특별히 이 미분음 주파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파동을 찾아내서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그럼 찾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파동을 걸어도 우리 저 선생님 같은 경우 내가 잠깐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약을 먹고 하니까 그 전립선 부위에는 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따가는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음악 속에서 거기에 파동을 집어넣을 수 있는 리듬을 찾아가지고 주파수를 파동을 실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다 해놔도 어디가 이상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음. 뭐 피아노도 있고 첼로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악기 소리가 났을 때 눈을 감고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어느 악기의 음이 어느 쪽에서 난다는 게 인지되는 걸 우리가 공간음이라고 그래요.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그러잖아요. 가다가 어디 쪽에서 뭔가 시끄러우면 고개 돌리듯이 파동으로 이렇게 그 어떤 악기가 어느 쪽에서 연주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파동이 왜 필요할까요?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 라인에다 깔아놓으면은 사람이 왔을 때 이 공간음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그 사람 몸에 기가 작동이 안 되는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라는 말은 사실은 파동이라는 뜻이고 파동은 음악이 제일 많이 음악과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찾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음악에서 주로 찾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노이즈예요. 잡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모님을 괴롭히는 그 잡음, 어떤 사람 보면 귀에서 소리가 계속 나서 잠을 못 잔다 그러듯이 그런 것들이 뇌파로부터 조직에 연결된데 계속 잡음을 줘버리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살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요번에 보면 그 IU라고 있더구만요. 그죠? 그 헤드폰 뭐 공사판에 가면서도 잘 들린다고 이렇게 가는 거 TV에도 광고하대요. 그게 뭔가 뭐 외부의 소음이 안 들리게 잡아주고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그 소음이 있는 거리를 지나갈 때 나는 큰 음악홀에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노이즈를 잡을까? 근데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이 노이즈를 갖다가 이게 자연에 있는 잡음을 백색 노이즈라 그래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포함하면 백색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빛을 다 모아버리면 빛의 삼원색은 뭡니까? 백색이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자연에 있는 백색 소음은 좋다 이래가지고 아이들 도시에서 공부하다 지치면 뭐 귀에 꼽고 듣는 소리 있어요. 뭐 물소리, 바람소리.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잡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서 물가나 호숫가에 있는 건 좋은데 계속 물가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살기는 거기 별로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는 자연 속의 잡음도 엄청난 장애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백색 소음이라는 소음을 완벽하게 인간의 몸 안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잡아줘야 완벽하게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잡은 역사가 지구에서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작지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 뼈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조그만 게 사람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지, 그죠? 이 사람 키가 보통 한 5m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 뼈를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노이즈 하면은 첫째, 음계에서 파는 43.65Hz고 시는 7354Hz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해를 주니까 우리나라 음악, 모든 민족의 고유 음악에는 파시가 없는 오음기만 씁니다. 도레미솔라. 뭐 아리랑도 그렇고 다 아예 그거는 해롭다. 이렇게 해서 안 썼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섞였을 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요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악마의 음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노이즈예요. 이게. 자연에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백색 노이즈를 하면 제일 맞습니다. 좋은 일에 막아 끼인다. 제가 이 거대한 사람들의 거인의 뼈 해가지고 유튜브 구글 들어가 치면 발견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사진 속에 있는 뼈들을 감지하면은 절대로 이 나쁜 노이즈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뼈가 왜 이렇게 흰가 봤더니만 우리가 스텐이 들어가도 철에다 스텐 성분인 뭐 크롬과 니켈만 들어가도 녹이 안 쓰지 않습니까? 27종. 그와 같이 철에다가 몰리브덴, 바나듐, 크롬이 들어가면은 녹이 안 써요. 이런 성분들이 이걸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만 고대에 홍수 전에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는 니켈은 지구 내핵과 외핵에만 있었지 멘틀이나 지각이나 공간에는 니켈 성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금속이 합금이 되면서 나쁜 파동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천수란 말이 노아 홍수 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요. 거의 천수를 살 시대의 사람들은 몸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 노이즈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없더라. 근데 특별히 이제 홍수 전에는 이 지구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은 우주에서 오는 중성미자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때는 중성미자 노이즈도 없고 또 금속에서 오는 메타 금속 노이즈도 없고 일반 자연의 노이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히만 잡아줘서 뇌의 뇌파가 몸의 정상 리듬을 잡아줄 수 있게 할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야, 이렇게 중성미자 노이즈가 물이 잡았다. 어떻게 물을 잡았을까? 봤더니만 물의 분자의 각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산소하고 수소가 두 개면 이게 104.5도예요. 이 각도가 우주에서 오는 중성미자 노이즈를 잡아줘. 이걸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구조가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사를 해 넣어요. 그러면은 104.5도 각에서 오는 막을 수 있는 노이즈는 잡아버리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집트의 뭘까요? 피라미드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뭐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으면 중간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됐을 때 요 각이 51.42도입니다. 51.42도. 51.42도 각을 왜 만들었을까? 이거 수정의 각인데요. 이렇게 봤더니만 이 기하학적으로 51.42도가 가지는 기능이 뭔가 봤더니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합금에서 오는 파동이 제일 나쁜 겁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금속을 안 쓸 때는 그냥 자리 좋은데 집터 잡고 묘터 잡으면 됐어요. 그 대신에 뭘 주의했는가 하면 금속은 아주 주의했어. 그래서 못 하나 박은데도 날 잡아 박았어. 그냥 안 박았어. 그죠? 근데 지금은 전부가 다 금속의 합금이에요.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여기에 국적을 둔 사람들은 몸 안에 이 나쁜 금속 파당이 하나도 없어. 이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도 그 파동이 없어. 뭐의 영향일까요? 피라미드의 51.42도의 프랙탈 그 에너지 힘 때문에.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뭔가를 생명과 연관되는 걸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을 하늘이 아주 남색빛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색이 이 색깔 속에 있는 노이즈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일반 쪽 염색이라는 거 아시죠? 쪽 청색이잖아, 그죠? 그것이 몸에 들어오는 노이즈를 막아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쪽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보여요. 뭔가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리라든지 뭘 타고 들어와도 이게 노이즈를 한 방에 이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빛에서도 노이즈가 나오죠. 소리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막 심장이 오그라들고 막 그런 말은 막 듣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게 잡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런 걸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햇빛을 통과시키는 프리즘 압니까? 삼각 프리즘? 근데 이렇게 딱 통과시키면 빛이 이렇게 굴절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F분의 1이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어요. F분의 1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산의 경사각이 45도일 때 이 각도가 이 뇌파를 가장 좋게 하는 파동만 들어가게 해줘요. 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이 파동을 잡을 수 있을까 했더니만 천체 망원경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안 보고 꺾어지지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있어, 그죠? 그게 몇 도인가 봤더니만 45도예요. 45도에서는 45도 프리즘에서는 모든 빛이고 소리가 노이즈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45도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광학 렌즈예요. 이제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동을 전사할 때 앞에 붙여가지고 보내는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수신하는 데서 나쁜 파동들이 잡혀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애플이 자기들의 어떤 아이폰의 그 생태계 있잖아, 그죠? 처음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대로 둘까요? 계속 업그레이드 할까요? 계속 업그레이드 합니다. 애플도 아마 12번째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 저희도 뭘 할까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파동을 보내는 라인이 3개예요. 고창에 가면 우리 거기에 캠프장에 있는 지름 30m 송수신기에서는 자연의 여러 곳에 이제 허브를 만들어서 그 자연의 허브를 해서 발찌로 이렇게 보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새 소리, 뭐 벌레 소리 이런 것이 못 듣지 않습니까? 자연에 있는 좋은 것만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제 보내는 걸 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드린 이제 각도에 따라 가지고 기하학에 의해 가지고 오는 이제 프랙탈 정보 에너지는 이제 여기서 곧바로 이제 공중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인체의 뭐 스카디안 리듬, 한 달 주기의 바이오 리듬, 또 색이나 음악 속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몸을 그 라인을 이제 문제되는 걸 갖다 없애고 자동차 부속할 듯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나쁜 파동은 빼고 좋은 파동을 넣고 이렇게 정렬해서 우리가 드론을 찌어놓고 여기서 마음대로 조절하듯이 하는 이제 웨이브 주파수도 따로 분리해서 갑니다. 여기서 가는 게 3개가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나가는 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뭐 조금 뭔 이상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몇 차원이라 겁니까? 4차원. 4차원이라는 게 뭘까? 차원은 어디까지 있을까?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차원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요약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공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는 3차원. 여기에서 시간을 관리해서 지배하면은 4차원적 존재.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다른 차원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4차원이에요. 우리가 3차원은 존재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4차원적 존재예요. 뭐 연필은 1차원 아닙니까? 그죠? 땅은 2차원이고 우리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그 정보를 가져와서 쓸 수 있으면 5차원. 내 뒤에 있는 거, 정보와 에너지를 갖다가 뭐 과거의 시간이든 미래의 시간 관계없이 가져오면 6차원. 좌측에 걸 가져오면 9차원. 앞에 걸 5, 6, 7차원이고 앞에 걸 가져오면 8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우주 전체에 이렇게 공간의 걸 가져오면은 그럼 우리가 9차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떠돈다 겁니까? 9차원을 떠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9차원 안에서 노이즈를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봤더니만 요즘은 시대가요. 이게 빅뱅 이론을 통해 가지고 다중우주로라 그래가지고 11차원까지 과학이 밝혔어요.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눈도 2개 짝이 맞아요.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반 자르면 좌우가 맞잖아, 그죠? 그래서 집신짝도 뭐가 있습니까? 짝이 있다. 다중우주로는 뭔가 하면 그러면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짝이 있는 우주가 있다.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쪽하고 이제 음량을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 조금 이런 말 하죠. 좀 사람 이상은 별 사람 다 보겠네. 뭔 사람요? 우리의 생명 주파수는 태어날 때 별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우리 자신의 이제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제일 이제 요 근간에 업그레이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원자를 쪼개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는 자석처럼 당기는 거고 양성자는 거기 붙는 쇠와 같은 거겠죠. 그죠? 그 양성자, 중성자 자체에도 노이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분해하면은, 더 쪼개면은, 쿼크와 렙토이라는 강입자와 중입자와 약입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중성미자도 있고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의 최소 단위인 원자 이하에서도 노이즈를 잡아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뭐 어쩌다 보니 하게 됐지만 이게 해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쌀이나무는 적이 없어요. 노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쓰고 이거 쌀에 가지고 이런 바구니 만들고 합니까? 상당히 의미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자연이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화가 중에 모네라고 압니까? 모네. 이 사람은 주로 뭘 쓰는가 하면은 무슨 그림을 많이 그렸는가 하면은 물에 피는 꽃을 뭐라 그러지? 수선화. 이것도 수선화입니다. 저 뒤에도 하나 붙여놨는데 이 연못에 수선화가 있을 때는 이 노이즈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못을 만들면 꼭 수선화를 심거든. 수련. 네, 수련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같아요? 왕골로 만든 자리입니다. 지금 이거 쓰는 사람 없지, 그죠? 제가 이제 깔고 써요. 왜 쓸까요? 이 왕골에 나쁜 노이즈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거 보면 수련이 있는 연못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쌀이로 된 거 뭐 많이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왕골 이런 거 쓰고. 그때는 가난해도 별로 우리가 스트레스도 없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연을 보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게 길을 통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고 주파수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현대 우리가 아픈 원인을 가면은 나는 괴로운데 병원에 가면 잡히지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신경성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볼 때 부자도 중요하죠. 부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을 정도면 되겠죠. 근데 그 큰 부자들이 제가 보면 돈이 많고 그걸 굴리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 찾다 보니까 의외로 정말 좁은 미분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시스템에 정착시킨다든지,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자연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시골이나 이런 데는요, 그냥 자연 상태로 돌아가요.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뭘 하지를 않으니까. 전부 우리는 도시 근교에 모여 살면서 자연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뚝 떨어져 시골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가져와서 전사해서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볶음곡식이다, 떡을 먹는다. 거기에 뭘 할까요? 정보를 내어주는 거예요. 매일 그걸 먹으면은 그 음식이 여기서 24시간 동안 또 정보를 수신하게 되죠. 시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약 먹는 시대도 끝나고 칩 이식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칩을 이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신기를 장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보를 수신하고 몸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어쨌든지 요즘은 막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요하니까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도 부해지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미분음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파동을 전사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은
이 기치료다. 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음악 속에 있는 진동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정상으로 잡아주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육감입니다. 이게 그 주파수가 음악을 들을 때 곧바로 이게 쓸 수 있도록 떠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절대 음감이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입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신속하게 뭐 들으면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주파수라는 게 잡혀버려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키가 왜 처음에는 안 도는지 몰라요. 그죠? 왜 안 돌까? 그럼 제가 선생님 몸의 파동을 가져와서 칠판에다가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 다음에 그 파동을 보고 감지를 해보면 지금 어디가 막혔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파동을 갖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이제 특정 이제 음계의 음악을 기감을 통해서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분음이라든지 특별한 진동수의 헤르츠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개인에게 이어주면은 해결돼 버려요. 그 예전에 우리가 내 몸에 기가 있어 그거 하고는 이거는 좀 차원은 다릅니다. 이거는 그 완전한 어떤 과학 시스템이지 그리고 개인이 기가 있어주고 그런 거하고는 별개고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